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 오후 4시 3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어제 미국 재무장관 기대감 이러면서 재무장관이 새로운 사람이 되면은 고금리가 안정될 수 있어라고 하면서 이 고금리 강달러가 좀 안정이 되고 그런 걸 재료로 삼아서 주식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겉으로 이제 핑계를 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식시장은 원래 강했습니다. 원래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근데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장관 그런 거를 좀 갖다 붙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다고요. 주말쯤에 예, 목금쯤 돼가고 주 후반쯤에 추수감사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특별한 시장을 움직일 만한 이슈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슈가 없어서 그런가 재무장관 이슈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은 강하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차별화가 조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모습을 보시면 그래요. 아시아 증시에서도 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한데 오늘 한국 증시는 조금 좀 다시 기존 쏠림, 다시 기존 주도주로 돈 쏠림이 좀 나타났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기억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산 쪽으로 돈이 막 극심하게 쏠려가고 그렇게 금융시장의 불균형이 좀 심해졌었는데요. 그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되돌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환매를 통해서 쏠림을 해소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쏠림이 차별화가 해소가 되는데 주식시장이 다 박살나면서 해소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박살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환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순환매가 아직까지 일단 좀 지속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오늘 한국은 아니었을 수 있으나 일단 순환매라는 키워드를 일단 머릿속에 가지고 가자 이겁니다. 순환매는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국가별로 봤을 때는 미국 쏠림 나머지 세계들 소외였는데 미국 쏠림이 조금 완화되고 있긴 하죠. 그죠? 다른 나라들도 유럽도 올라가고 다른 나라들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국가별 차원에서도 그런 순환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주식들도 오른다. 이런 순환매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업종별로도 뭐 특정 업종이 뭐 예를 들어 지금까지 빅테크가 강했다면 지금은 고금리가 완화가 되면서 중소형주가 강하다던가 미국 증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업종별로도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 순환매를 잊지 말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뭐 추수감사절 연휴라 특별한 이슈 없는 가운데 오늘도 특별한 이슈 없었죠. 오늘 한국 증시는 뭐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그 코스피 하락의 재료로 뭐 이렇게 찾기도 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요거 때문에 하락한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요즘 한국 증시가 워낙 강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긴 보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F-35 전투기에다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때문에 방산주들이 안 좋았다. 그것이 오늘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기업이 크게 추락했다. 한국 코스피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한화 시스템, LIG 넥스원 등이 일제히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하여튼 주식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고 저의 생각엔 그래요. 한국 증시는 어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한동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전 세계 수익률 꼴찌였잖아요. 네, 전 세계 꼴찌였고 이 지난주에 급등을 하면서 다시 수익률 1등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난주만 따져보면 한국 증시가 수익률 1등이었대요. 또 한국 증시 말씀드렸다시피 꼴찌 아니면 1등만 합니다. 지난주에 1등이었다라고 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래서 한국 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 나머지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저런 내용이 눈에 띄었다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가볍게 살펴보자면 하여튼 미국과 유럽은 상승 마감을 했었고 그죠? 오늘 아시아는 뭐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아 보입니다. 다 빨간색이에요. 다 빨간색. 뭐가 분위기가 안 좋다. 하락 마감했다 이겁니다. 뭐 그렇지만 이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하락하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중국은 좀 분위기가 요즘 안 좋습니다. 그죠? 세계 증시가 다른 나라들이 다 회복을 하니까 중국은 좀 분위기가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중국 증시의 조정이 좀 지속이 오랫동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계속 부진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요. 잠시 후에 유럽 증시 개장 예정인데 일단 하락 출발 예정이네요. 그죠? 유럽 증시 일제히 0.6% 정도, 0.5에서 0.6% 정도 하락 출발 예정인데 조금 빠져도 괜찮다. 어차피 지금 박스권이고 그래서 뭐 지금 유럽 증시가 여기서 조금 빠진다라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독일 증시인데 빠지면 안 됐었던 자리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 박스권 하단 자리에선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이미 어느 정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좀 빠져도 특별히 문제는 없다.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했고요.
일본 증시 같은 것도 뭐 지금 특별히 뭐 그래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 하락 마감하긴 했거든요. 근데 일단 뭐 보시다시피 박스권 아직까지 뭐 지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쌍바닥 확인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도 일단 봐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다들 뭐 그렇게 큰 위험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도요. 가볍게 그냥 체크만 할게요. 저 박스권이 붕괴되면 이제 큰일 나겠죠. 하여튼 중국은 전 세계가 다 같이 어느 정도 버티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워낙 이게 투세가 워낙 힘이 강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도 이례적으로 좀 길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중국 증시는 중요한 자리에서 이 쌍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제 눌림시 매수이지만 근데 이제 아직은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눌림시 매수를 하면은 곤란할 수 있겠죠. 일단은 계속해서 중국 증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증시는 언제나 세계 증시와 뭐 하여튼 언제나는 아니고 중국 증시는 세계 증시와 좀 청개구리처럼 자기 혼자만 거꾸로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중국이 지금 빌빌빌빌 빠지는 것이 일단 뭐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좀 이게 차라리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요즘 달러 강세가 아직 진정된 건 아닙니다. 달러는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안정이 된 겁니다. 달러는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어요. 달러는 약세로 전환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달러는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이 힘이 아직까지 짱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오늘 뭐 위안화 이렇게 계속해서 약세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어, 엔화는 뭐 조금 좀 엔화는 잠깐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심각하게 아래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들. 아침에 제가 엔캐리 트레이드와 관련해 갖고 어떤 보고서 하나 보여드렸었죠, 그죠?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엔화 약세가 진행되니까 아직까지는 더 강화가 되고 있겠죠, 그죠? 이런 모습들이 있다. 가볍게 뭐 체크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달러 환율은 일단은 뭐 달러 강세도 살짝 주춤하고 있으니 얘도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일단은 좀 답답한 구간 안에 와가지고 제가 뭐 딱히 일단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원화 약세 흐름은 아직까지 좀 전반적으로 지속 중이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이날 6월 27일 목요일 날 음봉의 시가가 중요합니다. 93원이거든요. 1393원. 일단 원화가 안정이 되려면 93원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지금 93원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건 기간 조정밖에 안 될 겁니다. 하여튼 달러 강세는 아직 안정이 되지 않았다. 달러 강세는 아직 진행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달러 환율의 이 고공행진은 당분간 좀 지속이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제 달러 강세가 주춤하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탄력적으로 막 위로 폭등을 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달러 강세의 영향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기 오늘 장중에 뭐 아시아 증시가 뭐 조금 약했던 거는 뭐 이런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장중에 이렇게 채권이 안정됐거든요. 채권에 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오래간만에 이평선들이 그래서 쫙쫙쫙 펴지고 있죠.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아시아 장중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금리가 좀 올라가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가 좀 약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채권은 어떻게 되죠? 채권은 이제 30년물 선물 30분봉 보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대충 내려오던 이런 추세선을 극복했잖아요.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볼 겁니다. 이제는 눌림시 매수 전략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매집 말씀드렸고 이제 매집 끝났고 이제는 뭐 눌림시 매수 계속해서 일단 채권이 이제 방향 전환됐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주식시장에 안정적일 수 있다고요, 그죠? 이런 점은 고금리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지금 달러 강세가 해결되진 않았다라는 거죠. 달러 강세는 아직은 진행 중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오늘 밤에 생각하셔야 될 점은 러셀 지수가 한동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러셀 지수가 지난 3거래일 동안 1%에서 3거래일 연속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러셀 지수가 보시면 고점을 갱신을 했는데 아무래도 무거운 저항, 몇 년간 넘지 못하던 저항을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러셀 지수가 조정이 나온다면 또 나스닥으로 또 돈이 또 쏠릴 수 있거든요. 나스닥이나 아니면 S&P나 이런 데로 또 돈이 좀 대형주 쏠림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한국 증시 내용 좀 보자면요. 한국 증시 오늘 그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순환매 생각했으니까 코스닥이나 저 제약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좀 강할 줄 알았는데, 일단 어제 코스닥과 제약바이오가 좀 급등을 해서 그런지 일단 오늘 코스닥과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고, 코스피가 계속해서 좀 그래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 흐름이 괜찮았다라는 거죠.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약했어요. 코스피도 약하고 코스닥도 약했고 오늘 양대 지수는 약했는데, 아무튼간 그 와중에 이제 코스피가 조금 더 장중에 건전했다라는 거죠. 코스피 흐름이 조금 더 괜찮았다라는 거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뭐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 증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특히 코스피는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이 둔화되거나 뭐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피는 그걸 주의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위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서 얘가 훅 갈지 몰라요. 추세적인 하락 진행 중입니다.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명확하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걸려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코스피가 오늘 조금 하락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간다, 이건 아닙니다. 코스피 아직까지 분위기가 좋아요.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어떤 하방 베팅의 근거 아직 그런 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코스닥은 오늘 일단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요. 이제 5분봉 보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보고 계신 이 그림이 5분봉입니다. 5분봉을 보고 계신데, 이제 5분봉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최근 몇 거래일 동안 이제 1150짜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죠. 여기를 지금 다중 바닥형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제 코스닥이 요 영역이었거든요. 여기서 코스닥이 어제 굉장히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고,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으니까 추세도 안 좋으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일단 여기쯤에서 일단 어떤 지지력을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다시 전저점까지 내려올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안 내려오고 여기서 버텼단 말이죠. 그렇다면 일단 눌림시 매수 전략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아직은 조금 좀 불안합니다. 눌림시 매수근데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5일선 같은 거 내려오고 있었는데 어떤 하락 에너지들이 많이 정체가 됐고, 그래서 뭐 일단 여기서 일단 여기 단기 바닥이 살짝 만들어졌으니까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눌림시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순환매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이런 것들 보시면은 지금 1150이란 자리를, 그죠? 1150이란 자리를 지난 8월 초부터 해서 이렇게 삼중 바닥형 지금 지지하는 모습이고, 어제 코스닥은 강한 매수세가 나왔고 오늘은 눌림시 매수할 만한 이제 그런 음봉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오늘 딱 빠질 수 있는 만큼 빠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코스닥은 아직까지 좋게 본다 이겁니다. 다만 이제 이 기타 서비스라든가 제약 업종이라든가,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 지수가 조금 좀 약한 것이 좀 마음에 좀 걸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뭐 어느 정도 뭐 조금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제약 바이오, 기타 서비스 업종 이런 걸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을 만들만한 자리에서 일단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은 보여주고 마감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좋게 본다 이겁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는 지금도 힘이 없어요, 그죠? 코스닥 5분봉, 코스닥 이 150 선물지수 5분봉의 모습하고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이 5분봉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확실히 코스닥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맞긴 맞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일단 뭐 빠질 수 있는 자리까지는 빠진 것 같고 눌림심에서 해볼 만하다 이겁니다. 이 정도 자리에서는 눌림심에서 해볼 만하다. 제약바이오는 조금 약해서 조금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코스닥이 바닥을 만약 지킨 게 맞다면은 제약바이오도 아마 따라 올라가겠죠, 그죠? 하여튼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 코스피는 한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제 메리트는 좀 떨어진다고요. 근데 코스닥은 일단 단기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 유지합니다. 그래서 일단 다 뭐 말씀을 드린 것 같고, 나머지 특별한 거 없죠? 삼성전자 계속해서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여기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은 하여튼 이제는 더 올라가면은 이제 부담스러운 게 저 위에 뭐 61선이라든가 아니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들이 있을 텐데, 이제는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선의 영향을 그런 받는 영역이라서, 그런 영역이라 조금 경계는 필요하다 이 정도입니다. 어쨌든 삼성전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다 뭐 내용들은 살펴봤고요.
하이닉스도 어쨌든 좀 이 하이닉스도 삼성전자가 좀 지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몇 거래일째 하반 경직성만 확인하고 있거든요. 한 번쯤 위로 튀어 올라갈 수 있다. 뭐 일단 뭐 비교적 괜찮아 보입니다. 요 정도 내용들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들은 아직도 뭐 그래도 강하다. 2차 전지들 오늘 좀 조정이 나왔지만은 아직 2차 전지들이 뭐 죽겠다. 아직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쭉 다 살펴봤고요. 2차 전지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잖아요. 뭐 에코프로라든가 뭐 아니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냥 그런 친구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는 거지 당장 죽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일단 다 봤고 하여튼 코스닥 좀 매력적으로 본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봤었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고요. 뭐 미국 증시 이야기도 아까 전에 다 해가지고 뭐 다른 거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